세계 각국의 해군이 2년에 한 번씩 모여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벌이는 림팩. 참가할 때마다 큰 활약을 보여주는 한국군은 그 우수한 기량이 널리 퍼진 지 오래인데요. 우리 해군이 매번 뛰어난 역량을 뽐내왔던 만큼 2022년 여름에 개최될 림팩에 국내외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이 2년에 한 번씩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훈련, 림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은 어떤 것일까요? 미사일, 육상, 항공 등 정말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전력이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상 전력입니다. 밀리터리 입문 영상 군함편과 전투기 편에서 21세기의 세계는 해군이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공군이 이끌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미사일 전력과 항공기 전력은 그 자체로 매우 뛰어나긴 합니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공중 전력은 적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며 전투에서 빛을 발하겠죠. 하지만 공군과 미사일은 항상 적 근처에 있을 수가 없는데요. 항공기는 수시로 착륙해야 하고 미사일은 실전이 아니면 함부로 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해상 전력은 다릅니다. 엄청난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함정들에 실린 수많은 전투기와 미사일들은 공군에 전혀 꿀리지 않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하죠. 세계의 정세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미국은 이런 해상 전력의 힘을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2차 대전 이후 엄청난 힘을 해군에 실어주면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전력을 상대방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초대형 항공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숙적이었던 소련은 저런 항공모함 따위 미사일 수십 발로 괴멸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 부분을 걱정해 왔는데요. 고작 몇 발의 미사일이면 이 엄청난 전력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모를 포함한 해군 전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익히기엔 실전 투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바다 위에서의 절대적인 패권 유지를 위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실전과 가장 비슷하게 훈련하며 스스로를 보강할 수 있는 훈련, 림팩을 말이죠. 림팩은 림 오브 더 퍼시픽의 약자로 직역하면 환태평양 훈련인데요. 림팩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해군 훈련입니다. 1971년에 시작된 림팩은 당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만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가 적어 다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강대국, 미국이 참가한 이상 절대 초라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또 이땐 냉전이 심화되던 시기다 보니 미국과 소련의 편으로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미국과 함께 해군 훈련에 참가하면 미 우방국으로서 지위를 높일 기회였는데요.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정기적인 해군 훈련을 진행한다면 유사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쉬워지겠죠. 이런 부분은 친밀감을 쌓는 것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1990년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 페루 등 수많은 나라가 참여하며 림팩은 압도적인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는 2022년에 열릴 림팩 훈련은 20개국에서 48개의 부대, 총 참여 병력은 25,000명이나 되는 초대형 훈련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럼 이렇게 많은 나라와 해군 병력이 모여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영상 몇 개 찍고 우리 이렇게 멋지다 라고 홍보만 하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림팩은 해군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면서 훈련 역시 다양해졌는데요. 서로를 적으로 두고 공방을 진행하는 가상전투 훈련도 진행하고 목표물을 두고 더 정확한 타격을 수행하는 사격대회를 진행해 우승국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엔 미사일, 함포, 어뢰와 같은 각종 무기가 사용되고 이를 통해 각국의 해군은 실전 같은 훈련을 하며 실전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게 되죠. 훈련을 수행하는 장소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주변에 방해물도 없어 누가 다칠 일도 없고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에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 대회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훈련을 반복하면서 더 강한 미 해군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림팩의 외교 능력입니다. 거대한 해상 활동으로 변한 림팩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은 행사임과 동시에 미국의 적대국에겐 달갑지 않은 훈련인데요. 림팩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로지 미국의 의사에 결정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과 참가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림팩을 참가했는데 너희도 이런 경험 쌓으려면 나한테
남한테 잘 보여야겠지 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고, 대만을 이번 림팩에 참여시키려는 행동을 보이며 중국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참여국들 역시 미국과 함께하는 이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죠. 한편 중국과 같은 경우 림팩과 같은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니 중국 중심의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를 본다면 림팩이 중국에게 있어 어느 정도 외교적 압박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카드가 된 림팩에서 우리나라 해군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느덧 30년이 넘게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 장수 멤버입니다. 한국은 참여 초기부터 군사훈련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잠수함 부문에서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1998년 이종무함이 우리나라 잠수함 중엔 최초로 림팩 훈련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가상적함 13척을 격침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13척을 합하면 무려 만재 배수량 15만 톤에 달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13척 정도를 격침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잠수함이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핵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카메하메하함이라는 8,300톤 규모의 잠수함을 격침시키며 데뷔전을 멋지게 치렀습니다. 2000년에는 박위함이라는 잠수함이 참가했는데 총 11척, 만재 배수량 도합 9만 6천 톤의 전력을 격침했습니다. 또 훈련이 끝날 때까지 격침되지 않고 살아남았죠. 2002년엔 나대용함이 참가하며 여기서도 도합 10만 톤 규모의 함정을 격침하게 됩니다. 이쯤 되니 그냥 참가만 해도 10만 톤 정도는 가뿐히 격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나라의 잠수함들은 한 척도 격침하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해군 전력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망의 2004년 림팩,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 해군의 무용담인데요. 장보고함이 참가해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격침했습니다. 거기다 항모를 따라다니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타이 콘데로가급 순양함을 차례로 격침하는 등 도합 30척에 가까운 함정을 가상의 바닷속으로 보내버립니다. 물론 림팩은 여러 나라가 섞여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 대 한국의 대결 구도는 아니었습니다. 장보고함이 공격한 함정에는 우리나라의 을지문덕함과 이순신함도 포함되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도 포함되어 있죠. 자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으니 조금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디젤 잠수함 하나 끌고 가서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박살내는 동안 장보고함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닷속에서 꼭꼭 숨어 공격하는 잠수함을 수상함이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국에겐 이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잠수함과 잠수함을 탐지할 해상 초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잠수함은 묵묵하게 살아 돌아간 것이죠. 사실 림팩은 다국적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이 많은 성과들이 우리나라 잠수함 단 한 척으로 이뤄낸 성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해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수차례 도발을 자행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잠수함을 더 잘 운용해 이런 일을 막아야겠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잠수함에 대한 훈련과 관심이 활발한 시점이었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바다는 잠수함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가 있고 서해에는 얕은 바다가 있죠. 게다가 남해와 서해에는 수많은 도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이리저리 숨어다니기 편한 지형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우리 해군이 잠수함 훈련을 진행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질 높은 훈련으로 이어져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림팩 훈련을 통해 대잠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잠수함 함대 사령부를 신설해 잠수함을 더 면밀히 탐지하고 공격하는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림팩 훈련에서는 잠수함만 쾌거를 거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함 역시 우수한 표적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2020년 림팩엔 서해 류성룡함 한 척, 충무공 이순신함 한 척, 링스 헬기 2기와 570명의 병력이 참여해 성과를 올렸죠. 물론 림팩 훈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불발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는 훗날 개발사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1996년 옆나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의 표적을 격추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적을 끌고 다니던 A6 인투루더를 진짜 격추하는 악질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대참사가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죠. 이런 자잘한 문제가 벌어지긴 하지만 림팩은 참가국 간의 유대관계도 쌓고 우리나라 해군의 실전 운용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수준 높은 훈련입니다. 올해 2022년에 진행될 림팩 훈련에선 우리나라에 어떤 장비가 투입될지 또 어떤 성과를 이룩할지 여러모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우리나라 해군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 림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